예, 82회요. 세법 2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세법 2부는 역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약수령 지방세법 문제 한 10점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국세기본법이 먼저 나오네요. 국기법상 상속증여세의 특례 제척기간 중에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말하면 평생 제척기간을 갖는 경우라고 했죠. 이런 경우를 5가지 이상 나열하십시오. 법에 한 6가지 정도밖에 규율되어 있지 않은데 5가지면 굉장히 좀 빡시네요.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일단은 재산액이 50억 이상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만 외우라 그랬죠. 제3자 재산으로 장난친 경우. 두 번째, 계약의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국외자산, 자산으로 장난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서화나 골동품 이런 걸로 장난친 경우. 그 다음에 5번째가 비거주자인 말이 좀 기네요.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으로 장난친 경우. 이거 어떻게 장난치냐면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매입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차명계좌로 장난친 경우. 예, 차명계좌. 원래는 그 증여자의 재산인데 수증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증여자가 그걸 막 써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몇 년 전에 들어온 법 규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에는 한 6개 정도가 와 있는데 이것들을 제3자 재산으로 장난친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각자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 문구를 한 문장 정도가 될랑말랑하게 만들어가지고 쭉 서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건 간에 이 법전에 나오는 용어 이거 저도 다 못 외우고 어떤 교수님을 불러다 앉혀놔서 물어봐도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줄줄줄 외우는 분들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법조항을 만든 분들도 못 외울 겁니다. 아마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들 중에 5개만 쓰면 되는 거죠. 외우는 건 여러분들 몫이니까 열심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 보죠. 소득세네요. 다음은 거주자 김한국 씨의 2019년 부동산 임대업, 얘는 복식기장 의무자래네요. 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독립된 각 물음에 따라 2019년 귀속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그 계산 과정을 명시하십시오. 물음 1번 보니까 김한국 씨가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장부를 빚이 기장하고 있는 경우 단 장부에 의해 확인된 필요경비는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일반적인 그냥 경우네요.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서 비용과 수입을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소득금액을 뽑아내는 경우네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월 임대료. 두 번째, 관리비랑 보험료랑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냥 3가지라고 하죠. 예, 관리비, 보험료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주 임대료. 계산이 아주 엄청 복잡한 간주 임대료. 이렇게 3가지의 소득이 유형별로 나옵니다. 이거 3개를 다 더해야지 부동산 총 임대 수입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임대 내역이 또 2개네요. 상가와 부수토지 A라는 것이 부동산이 있고 주택과 부수토지 B라는 부동산이 있네요. 각 부동산별로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인지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B 부동산도 이거를 더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더해야지만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김한국 씨의 부동산 총 수익 금액이 나오겠네요. 첫 번째 A 부동산 먼저 해봅시다. 1. 뭐라고요? 월 임대료를 뽑아내야 되겠네요. 월 임대료 자료 한번 볼까요? 1번에 있네요. 월 임대료가 얼마랍니까? 200만 원인데 2번 보니까
A의 임대료는 매월 말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임대료 중 12월분 임대료는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약정주의에 의하니까. 우리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 그리고 이 부동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약정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든 안 받든 월 임대료로 계산을 합니다. 임대기간이 A 부동산이 2018년 10월 1일부터 20년 9월 30일까지니까 19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으로 지금 다 임대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12개월 2,4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월임대료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한번 봅시다. 관리비에 관한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쭉 보니까 첫 번째 1번의 그 표의 맨 마지막에 월 관리비가 월 40만 원이라고 돼 있고, 쭉 밑에 내려가 보니까 6번에 관리비 수입 중에 A의 공공요금은 월 1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40만 원 전부가 다 이 사람의 수입이 아니라 그 중에 10만 원은 공공요금으로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남죠? 월 30만 원씩 남네요. 40만 원 빼기 10만 원 하니까요. 360만 원이 되겠네요. 세 번째, 간주 임대료. 자, 간주 임대료를 보면 임대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3억 원이네요. 3억 원. 여기서 건설비 상당, 이거 적수를 해야 되니까 365일을 먼저 곱하고요.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빼야 되겠죠. 건설비 상당액이 어디 있나 봤더니 쭉 보니까 4번에 양괄호 1번에 있네요. A의 취득가액은 2억 원인데 이 중에 부수 토지는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거 빼고 건설비 상당액이라는 게 토지는 빼고 건물만 따지는 거 아닙니까? 2억 원 중에 5천만 원을 빼야 되겠죠. 1억 5천만 원이 되겠네요. 365일. 여기서 또 뺄 거 있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자본적 지출이 있네요. 2019년 7월 1일 날에 자본적 지출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3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거는 365일을 곱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곱해야 되겠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곱해야 되겠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며칠입니까? 며칠? 180, 80 며칠? 4일 되는 거죠? 184일. 왜? 이거 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며칠이에요? 이거 365일이잖아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죠? 우리는 초등학생보다 몇 걸음은 더 나가서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특히나 세법 문제를 풀 때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반기가 181일이고요. 하반기가 184일입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해야지 365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쪼개볼까요? 얘는 90일, 91일, 92일, 92일이 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90일, 4월부터 6월까지는 91일, 7월부터 9월까지는 92일, 10월부터 12월까지는 92일 이렇게 돼가지고 365일이 됩니다. 어떤 해에는 366일이 되는 해도 있죠. 이때는 어떤 해라 그랬죠? 올림픽이 열리는 해.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인가요? 2020년에 366일이 될 겁니다. 그때는 언제 하루가 늘어나서 366일이 되죠? 2월 29일이 하나 생김으로써 366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얘가 91일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래요. 어쨌든 184일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되겠네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어디 나와 있냐 하면 7번에 나와 있네. 기재부령이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몇 프로? 7.3%. 이거를 적수 계산한 거를 다시 환원해야 되니까 365분의 1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운용 수입 같은 거에 있으면 그걸 좀 빼야 되겠네요. 운용 수입이 어디 나와 있냐 하면 4번에 양괄호 3번에 나와 있네. 김한국 씨는 2019년 중에 A의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수입이자 300만 원과 유가증권 처분이익 400만 원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700만 원을 빼나요? 아니죠. 300만 원만 빼는 거죠.
유가증권 처분 손익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손익이라고 봐가지고 우리 그 소득 원천서를 따르고 있는 소득세에서는 과세 제외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과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추가로 빼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간주임대료가 그러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B자산. 예, 간주임대료 그냥 이렇게 쓰니까 좀 없어 보이니까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 쭉 그 계산기 치면은 답이 나옵니다. 컨닝을 좀 하면 간주임대료가 6846000 6846000원이 된답니다. 예. 자, B재산을 한번 봅시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월 임대료. B재산 월 임대료 볼까요? 그 1번의 표에 보니까 1억 9,200만 원을 한꺼번에 확 받았네요. 월 임대료가 1억 9,2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먼저 받은 거죠. 몇 개월치 받은 거예요, 지금. 임대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0년 7월 1일, 21년 24개월이네요. 24개월치를 1억 9,200만 원을 먼저 확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 2019년은 6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24개월분의 6 하면 되겠네요. 192000000 곱하기 6 나누기 24 4,80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비 수입. 자, 관리비 수입은 표에 월 80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 밑에 보면 아까 어디 있었죠? 6번에 보면 B의 공공요금은 월 30만 원이다. 80만 원 중에 80만 원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30만 원은 공공요금으로 내는 거니까 월 50만 원씩 관리비 수입을 올리고 있었네요. 몇 개월이요? 얘는 지금 저 2019년 7월 1일부터 임대를 한 거니까 6개월 동안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되겠네요. 예, 맞죠? 그 다음에 예,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었습니다. 간주 임대료. 어려운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머리가 멍해졌나 보네요. 간주 임대료 한번 보면 자,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임대보증금이 얼마죠? 그런데 지금 봐야 될 게 얘가 주택이지 않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경우가 있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합니다. 볼까요? 자료를 어딘가에서 읽었었는데 5번. 김한국 씨는 B주택 이외에 3개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얘는 3주택자 이상이다 라는 얘기죠. 3주택자 이상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됩니다. 얘가 지금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5억이네요. 그리고 임대기간은 184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3억 원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빼주죠. 예. 아무리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은 주택이니까 3주택자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는 하되 대신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 보증금 쪽으로 3억 원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빼줍니다. 얘 지금 저 자본적 지출한 거 있나 한번 볼까요? 자본적 지출한 거는 뭐 딱히 없네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혜택을 주는 게 또 뭐 있죠? 60%만 곱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혜택이라고요. 3주택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지만 3억 원을 추가로 빼주고 건설비 상당의 쪽으로 3억 원을 빼주고 그리고 전체 계산한 거에 60% 정도만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자율 곱하면 되겠죠. 7.3% 곱하기 365분의 1. 그 다음에 운용수입을 빼주면 되겠네요. 운용수입을 보면은 4번에 양가로 3번이요. B의 임대 죄송합니다. 4번에 양가로 3번이요. B의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수입배당금 200만 원을 발생시켰다. 200만 원을 발생시켰대네요. 예.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또 컨닝을 한번 해볼까요? 2416000 2416000원.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였죠?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총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총수익 금액. 총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총수익 금액이 얼마죠? 다 더하면 되죠. 뭐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얼마냐 하면 컨닝을 해봅시다. 87862,000. 자, 이게 총수익 금액인데 경비는 지금 주어졌죠. 경비까지 우리한테 계산하라 그러면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시험 문제 풀 시간은. 경비는 4천만 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빼면 3이 아니라 4가 되겠네요. 47862,000원. 예,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물음 2번 볼까요? 김한국 씨가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사람 지금 복식부기 의무자죠. 그러면 기준경비율법에 의해서 그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기준경비율을 곱한 다음에 뭐 2분의 1도 곱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계산 과정은 똑같은데 월임대료 당연히 똑같죠. 관리비 당연히 똑같죠. 간주임대료가 좀 달라집니다. 간주임대료가. 지우지 말까요? 네, 어차피 정확하게 계산한 것도 아닌데 간주임대료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이거 건설비 상당액 절대 안 빼줍니다. 건설비 상당액 안 빼줘요. 추계 결정할 때는 이런 페널티를 준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페널티를 주죠? 이런 거. 운용수입 같은 거 절대 안 빼줍니다. 그러니까 3억 곱하기 365일 곱하기 7.3% 나누기 365 요것만으로 답을 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얼마냐 하면 예, 여기는 뭐 안 써있네요. 예, 굳이 뭐 답 얼마 나오겠죠. 뭐 예, 얼마 나오겠죠. 요거 계산 못 하시는 분 없으니까. 자, B 같은 거 볼까요? B 같은 경우도 월임대료는 똑같습니다. 관리비도 당연히 달라질 게 없죠. 추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간주임대료가 달라지는데 간주임대료가 뭐가 달라질까요? 이런 혜택 준 거 이거 지웁니까? 위처럼 요거 지웁니까? 아닙니다. 요런 혜택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얘만 혜택을 안 줍니다. 운용수입만 혜택을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총수익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런데 총수익 금액이 나오면은 사업소득 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기준경비율법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사업소득 금액 한번 볼까요? 사업소득 금액이 총수익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 104916000이 나왔답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4916000원이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그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경비를 빼야 되겠죠. 104916000원. 기준경비율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7번에 보면 20%라고 나왔네요. 20%를 다 빼주느냐? 그게 아니라 곱하기 2분의 1.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를 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우리 요 전해에 단순경비법 뭐 복식부기 의무자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그 81회 세법 2부에 엄청 크게 나왔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걸 보고 그때 제가 강의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모르시겠으면 그때 제가 강의하는 거 찾아보고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물음 2의 괄호 안에 보면 상가 관리인의 인건비 1,500만 원이 확인이 되기는 한데요. 1,500만 원. 그러면 그 1,500만 원이 확인되는 거 그냥 빼줘야죠. 1,500만 원 확인되는 거 빼주면 얼마가 나올 겁니다. 다만 얘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뭘로 계산한다 그랬죠? 단순경비율법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104916000
곱하기 1 빼기 단순 경비율 몇 프로예요? 40%네요. 40% 곱하기 배율은 몇 프로입니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율은 3배라고 한다. 3배.